자, 선생님들, 저희 교과서 분석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특강은, 어, 참, 교과서 제목이 일단 길어요. 음악 연주와 창작 교과서고요. 교과서는 음악과 생활 출판사에서 나온 교과서입니다. 교과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긴 교과서이고요. 고등학교 음악 교과서가 있고 음악 감상과 비평 교과서가 있는데 음악 감상과 비평 교과서를 저희가 두 번째 시간에 다루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음악 연주와 창작입니다. 한 출판사의 교과서를 이렇게 모아서 한꺼번에 보게 된 것은 일단 가장 고등학교 교과서의 어떤 상위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교과서를 좀 한꺼번에 보자라는 것도 있고요. 한 출판사에서 나온 거니까 한꺼번에 좀 비교를 해서 보시자라는 목적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좀 한꺼번에 두 개를 좀 비교해서 보시자라는 것도 있고 음악 연주와 창작 교과서가 두 군데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출판사에서 나온 교과서를 잠깐 좀 한번 비교를 해 보시고 그리고 요참에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연주잖아요. 창작 말고 우선 연주. 그래서 연주와 관련되어서 어떤 악기들에 관련된 설명들이 주로 들어가 있는가도 좀 한번 살펴볼 겸 이런저런 것들을 이 오늘 수업에서 좀 다뤄볼 건 그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볼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오늘 수업이 좀 진행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프린트 좀 한번 가보시죠. 프린트는 이렇게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연주와 창작인데 창작을 오늘은 시간도 그렇고 너무 관심사가 흩어지는 걸 좀 줄이기 위해 창작보다는 연주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출 거고요. 그리고 연주 이야기를 좀 해봐야 합니다. 연주는요, 우선 보시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왼쪽은 음악과 생활 출판사 교과서, 그리고 오른쪽은 천재 교과서입니다. 두 군데 출판사에서 음악 연주와 창작 교과서가 나왔는데요. 먼저 왼쪽 교과서하고 오른쪽 교과서에서 서양 음악 악기 관련돼서는 어떤 악기들을 주로 다루고 있는가를 좀 한번 봐주시면은요. 음악과 생활 교과서는 음악 감상과 비평 때하고 비슷하게 조금 제가 볼 때는 좀 더 보수적이랄까? 전통적인 교과서에 가깝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리코더, 오카리나, 피아노, 칼림바, 기타, 우크렐레, 드럼, 디지털 매체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요. 어, 드럼과 디지털 매체라고 이야기를 해서 뭐 교과서를 처음 다뤄보신 선생님들이시라면 드럼도 있네 라고 하시고 디지털 매체도 있네 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디지털 매체 파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과서 요 부분에서 다루고 있는 디지털 매체 부분만 봐서는 기악 파트라고 보기에는 조금 좀 부족한 그러니까 뭐 창작이 아닌 이상 그렇게까지 뭐 악기 파트라고 보기에는 조금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짧게 되어 있고요. 천재 교과서는 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다루어지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천재 파트에서는 카혼과 소리북 그리고 부메커, 핸드벨, 피페 같은 악기들이 좀 더 들어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저희가 시작을 이쪽 교과서에서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일단 저희는 여기까지 우크렐레 정도까지를 좀 더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야기를 좀 더 해 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천재 연주 교과서가 왔을 때 이쪽부터 좀 더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카온이나 이런 악기들은 드럼하고 좀 더 붙여서 타악기 파트로 좀 봤으면 좋겠고 부메커, 핸드벨, 피페 같은 악기들은 조금 더 좀 새로운 악기 쪽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쪽에다 좀 붙여갖고 말씀을 드릴 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좀 더 뭐랄까 전통적인 악기들 그런 악기들을 얘기하는 거에다가 붙여보려고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악기인데요. 국악기 많이 비슷하죠. 그래서 장구, 가야금, 단수, 소금, 그 다음에 이쪽 천재교과서에선 설장구, 왼쪽 교과서에선 사물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뭐 장구는 특별히 저희가 말씀드릴 게 없는 그냥 전통적인 장구 장단 정도로 소개를 하게 될 거고요. 가야금, 단수, 소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냥 수업에서 많이 보시는 악기로운 수업보다 훨씬 내용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부분이 다루어지지는 않고 있어서 어렵지 않게 그냥 한번 확인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물놀이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따 교과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간단하다. 매우 간단하다. 그래서 잠깐 좀 살펴보고 갈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를 주로 좀 살펴보는 것이 오늘 이 교과서를 통해서 많이 보시게 될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창 부분이 좀 나오게 될 텐데요. 가창 부분에서는 서양음악 가창에서 제가 요렇게 좀 악곡들을 소개를 드리게 될 거예요. 내 맘의 강물 첫사랑은 지난번에 이미 보셨고 이힐리베디히 버드나무 정원에서 삐의 예수라는 작품이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오페라에서는 포근한 산들바람과 네순도르마라는 작품이 있는데 벌써 이렇게 되시면 저희가 네순도르마라는 교과서가 거의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거의 빠지지 않는 악곡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뮤지컬은 황금별하고 This is the moment가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이것도 진짜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을 하고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들께서 벌써 보시다시피 오른쪽 천재교과서에 레베카가 실려있다라고 하는 걸 보시면서 이 뭐야 뭐 이러실 수도 있을 텐데 예, 그렇게 실려있는 것을 좀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지금 선생님들께서 음악 연주와 창작 교과서에 이렇게 지금 제제곡이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나중에 선생님들께서 한번 확인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저는 은근 걱정을 하고 있는데 가창 제제곡. 결국은 얘들이 가창 제제곡이 될 수 있는 악곡들이잖아요. 그래서 가창 제제곡에 나올 수 있는 악곡들 뭐 이런 악곡들인지라 좀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천재를 첫 교과서로 다루었는데 천재 첫 교과서에 첫 번째, 두 번째 곡이 이렇게 됐었죠. 그래서 이런 악곡들이 벌써 제가 화성 분석해드린 첫 번째 악곡들이었잖아요. 화성 분석, 네, 코드 분석 해드린 첫 번째 악곡들이었고 내 맘의 강물과 강 건너 봄이 오듯은 모든 교과서들에 그냥 워낙 많이 나오는 악곡들이어서 이렇게 두 개는 뭐 많이 보시는 악곡이고 오늘은 선생님들하고 이 힐리베디히라는 악곡을 화성 분석하시는 거를 좀 보여드리게 될 거고요. 그래서 뭐 그런 악곡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씩 보일 때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악곡들 가까운 것들을 좀 천천히 한 개씩들 좀 보시도록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계음악이라고 되어 있는 악곡들이 각 교과서들마다 어떤 악곡들이 있는지 하나씩들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샹젤리제나 오솔레미오나 뭐 이런 악곡들도 교과서 거의 너무 빈출곡이어서 특별히 뭐 보셔야 만한 뭐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요. 교과서에 너무너무 많이 실려있는 대중음악들이 양쪽 교과서에 오늘도 마찬가지로 진짜 많이 실려 있어요. 그래서 악곡들이 실려 있는데 제가 이걸 가지고 무슨 수업을 하거나 그럴 거는 아니겠고 일단 두 쪽 악곡들의 내용들이 좀 실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교과서에서 국악 가창 악곡들이 나온 걸 좀 보여드리고 있을 텐데요. 그 중에서도 네, 국악 가창 악곡들은 좀 몇 개 보고 갈 겁니다. 그래서 이쪽들을 좀 보여드리게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양 악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여기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내용입니다. 그럼 창작은요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요. 이제 창작은 자, 잠깐 이제 교과서로 넘어가 보시죠. 창작은 이 교과서에 98페이지서부터 시작입니다. 98페이지서부터 시작이어서요. 다양한 소리를 활용한 창작, 시와 가락짓기, 컵타, 편곡하여 합주하기, 랩 창작하기, 즉흥 블루스 표현하기, 코드에 어울리는 가락 만들기, 기보화 창작, AI와 음악 창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음악 연주와 창작이라고 되어 있는 이 교과서에서 창작 파트가 기존의 고등학교 교과서 음악에서 나오는 창작보다 뭐 더 어렵거나 뭐 특이하거나 그렇게 그러니까 고등학교 음악 창작보다 더 수준이 높거나 그렇게까지 보기에는 좀 특별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서 창작이 나오거나 하는 부분이 있으면 좀 내용을 섞어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음악 연주와 창작 교과서는 두 개가 있다. 음악과 생활과 선재가 있다. 오늘 선생님들하고 시간을 좀 많이 들여서 기악 파트에서 앞부분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에 이야기를 전통적인 악기 부분이랑 좀 말씀을 많이 드리겠다. 먼저 선정이 된 교과서에다가 무게를 실어야 될 부분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천재 교과서에서 요 드럼, 카혼, 소리부, 부메커, 핸드벨, 피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시간이 덜 걸리게 될 때 선생님들께 좀 미리 공지를 드리고 그때 두 교과서의 창작 파트와 이런 부분을 비교를 드리면서 제가 미리 공지를 좀 드릴게요. 그렇게 하면 어떻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교과서의 창작 파트도 은근 비슷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요. 그때 가서 좀 같이 비교를 하면서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하여 저희는 어디부터 시작을 할 거냐? 우리 음악과 생활교과서는요. 기악 파트가 이렇게 시작이 될 겁니다. 리코더와 오카리나로 시작이 되거든요. 장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점 이야기도 할 겸 10페이지를 한번 펴보시죠. 만약에 음악과 생활교과서에 음악 연주와 창작을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바로 이 교과서만 가지고 시작을 한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내가 음악교사라면 수업 준비를 할 때 좀 힘들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왜 힘들 거냐 하면 보충 자료가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니면 이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에서 유형이 음악을 정말 좋아하고 제법 할 줄 아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다른 별 필요 없이도 수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가능하다라는 생각이요. 보통의 교과서라면 리코더에 대한 소개도 어느 정도 하고 리코더의 구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시작할 것 같은데요. 이 음악 연주와 창작 교과서, 음악과 생활 교과서는요. 바로 그냥 리코더는 보통 2옥타브 정도의 음역을 내며 음역에 따라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리코더 등으로 구분한다 라고 하면서 리코더의 자세 이야기를 한 다음에 운지법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실음에 관한 소개를 한 다음에 오카리나로 넘어간 다음 악곡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마치 임용고제 이어지 같습니다. 굉장히 직방으로 스트레이트로 들어가는 교과서예요. 선생님들께서 리코더에 대해서 잘 만약에 모르시거나 이렇게 된다면 이 교과서는 우와 뭐 이럴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고등학교 교과서가 있으니까 음악이라는 교과서가 있고 음악이라는 교과서에 연계를 해서 놓고 본다면 오케이. 그렇다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교과서는 자칫 조금 불친절한 교과서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 제가 조금 백그라운드 지식을 이야기를 하고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한편으로는 이 정도는 우리가 처리를 하고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프린트 봅시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가면 선생님들께서 다른 교과서는 좀 덜 보셔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리코더 구조입니다. 리코더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A, B, C로 지금 표시를 해드렸는데요. 리코더는 크게 3개의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윗관, 가운데관, 아랫관 이런 식으로 관이 3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윗관은 소리를 만드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아랫관, 가운데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음정을 만드는 부분 주로 운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C 부분에 해당하는 아랫관은 하나의 소리 구멍이 있는 최저음을 만드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흔히 반음을 만들게 할 수 있도록 2개의 구멍이 나란히 있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보시게 되는 이 부분이겠죠. 그래서 윗관, 가운데관, 아랫관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렇게 보신 다음에요. 취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취구는 windway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말합니다. 이 취구 부분이 있고 선생님들께서 어려서 부셨던 리코더를 한번 상상해 보시거나 아니면 저는 가물가물하더라고요. 내가 어려서 불었던 리코더가 어떻게 생겼나. 그래서 어느 날 쿠팡에서 한 8,000원짜리를 하나 주문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8,000원 8,000원 아니었구나. 만 몇천 원짜리를 하나 주문을 했고 최근에 제가 오카리나도 쿠팡으로 하나 주문을 해서 불어보기도 했었는데요. 자, 여기 요렇게 그 부는 부분이 있고 요렇게 돌리면 살짝 뭔가 요렇게 붙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으로 표시된 부분인데요. 이걸 휘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블락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대개는 지금은 그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다들 플라스틱으로 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 여기가 나무 마개로 되어 있는 블락이라고 되어 있는 나무 마개는 향나무로 되어 있는 나무를 사용하게 되어 있고요. 알코올로 잘 닦아서 그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그냥 다 플라스틱으로 된 거밖에 못 봐가지고 요게 원래 블락이라고 되어 있는 나무 마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취구 부분에 홈을 넣어가지고 나무 마개를 사용하는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잘 못 봐가지고 저희가 워낙 싸구려 악기만 보다 보니까 원래 여기 블락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그러고 보니까 뭔가 이렇게 홈이 패어져 있는 부분을 본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을 블락이라고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라비움이라고 해서 관의 중간에 비스듬하게 잘려있는 부분을 부르는 것이 라비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라비움의 끝부분에 취구가 취구에 불어넣은 부분이 라비움의 요 엣지 부분을 그 떨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라비움 끝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엣지가 생겨가지고 그 부분에서 소리가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무엇이라고 부른다? 리코더의 구조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F하고 G 있는 부분에서는요. 라비움은 끝에 잘려있는 부분이고 거기서 각이 생긴 부분을 엣지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인 구조는 이렇게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뭐 특별히 한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고 지금 교재를 보시면 B, G, B, G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선생님도 여기 B하고 G하고 이렇게 적혀 있는 이 B와 G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느냐라는 건데요. 바로크 리코더와 저먼 리코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바로크 리코더와 저먼 리코더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크 리코더하고 저먼 리코더는요. 악기를 뒤집어 보면 저먼 리코더라고 써 있거나 아니면 바로크 리코더라고 써 있기도 한데요. 바로크 리코더라고 써 있는 거 보시기는 쉽지 않고 사실 저먼 리코더를 훨씬 더 많이 보시게 됩니다. 특히 좀 저렴한 악기일수록요. 그리고 바로크 리코더 대신에 E라고 적혀 있기도 한데요. 영국식 리코더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바로크 리코더하고 같은 뜻이 영국식 잉글리시라는 뜻으로 쓰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바로크 리코더는 영국식 리코더라고도 부르고요. 저먼 리코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독일식 리코더는요. 1930년대에 교육용을 위해서 주로 개발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떤 게 독일식이냐 하면 밑에서 세 번째 구멍 하나, 둘, 셋 여기요. 밑에서 세 번째 구멍이 작습니다. 그리고 바로크식은요. 밑에서 세 번째 구멍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점원식은요. 밑에서 세 번째 구멍이 작은데요. 음계음을 좀 더 내기 쉽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내가 조금 더 크게 만들어져 있고요. 저음부 소리가 좀 더 쉽게 나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점원식은 고음 내기가 좀 어렵고 샵이나 플랫 내기가 좀 어렵고 그리고 음정이 조금 불안정하고
조금 불안정하고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반대겠죠? 바로크식은 음정은 좀 더 정확한데 연주하기가 좀 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저먼 리코더가 좀 더 교육용으로 아이들 가르치기에는 편리하고 불기가 좀 더 쉽다라고도 흔히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바로크 리코더를 가르치는 게 아이들한테 정확한 음정을 가르치기에는 좀 더 좋다라고 말을 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바로크 리코더하고 저먼 리코더를 조금 더 비교를 해 보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요. 실제로 저먼 리코더하고 바로크 리코더를 보시면 바로크 리코더가 조금 더 운지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특히 이렇게 파나 파샵이나 그 운지가 갈릴 때 보시면 저먼 리코더가 조금 더 운지가 편한 구석들이 좀 더 있다라고 보실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시면 네, 바로크 리코더보다는 저먼 리코더가 조금 더 운지가 편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선생님들께서 교과서를 컬러로 잘 보시면 괜찮기는 한데요. 이 저먼 흑백으로 갖고 계시진 않겠죠. 예, 지금 보시면 이 운지를 노란색으로 표시를 하는 바람에 보시기에 조금 좀 헷갈리는 부분들도 있을 건데요. 바로크하고 저먼을 놓고 보신다면 네, 바로크 리코더가 아래 구멍을 좀 막아가지고 표시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다든가 하는 점에서 아무래도 조금 예, 부는 거나 하는 부분들이 좀 헷갈리시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리코더 운지가 시험에 일단은 선생님들께는 제일 좋은 방법을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은 저처럼 쿠팡에서 하나 사서 쿠팡에서 하나 사셔가지고 싸구려 악기라도 하나 사셔서 한번 이제 장난삼아 한번 불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아니시라면 그냥 도부터 시작하셔가지고 하나 정도 이렇게 좀 외워보시는 거. 예, 너무 쓸데없는 짓 같지만 지금 고등학교 교과서까지 있는데 어찌됐든 안 나온 거는 뭐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가 좀 안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한테 되게 뼈아픈 기출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 하면 리코더가 마우스피스에서 봤을 때 밑으로 내려갈수록 좁아지면서 구멍이 작아지는 원추형 악기다. 그거 한번 나온 적 있어요. 실제로 그렇기는 하죠. 마우스피스로부터 아래쪽으로 내려올수록 점점 좁아지는 원추형 악기. 사실 그런 악기가 잘 상상이 안 가는데 그게 리코더여서 저희한테 하여튼 상상도 못할 악기잖아요. 부는 입구서부터 좁아지는 악기. 그래서 그거가 하나 좀 특이한 문제로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하여 저먼 악기하고 바로크 리코더 하는 문제가 하나 나왔었다라고 하는 거 하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과서에서 아까 잠깐 뭐라고 나왔었느냐 하면은요. 보통 두 옥타브 정도의 음역을 내는데 음역에 따라서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리코더 등으로 구분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 말이 맞습니다. 소프라노, 알토 등등등의 악기들이 나누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됩니다. 음역에 따른 리코더는요. 기본적으로 C 리코더하고 F 리코더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일 많이 보시게 될 리코더가 이렇게 있고요. 클라인의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그리고 그레이트 베이스, 콘트라베이스 등등의 악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기본 악기는 이렇게 두 개.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시험 문제에는 두 악기가 다 한 번씩은 그래도 시험에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떤 형태로든 시험에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저희 교과서에도 이게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린트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선생님들, 저희가 흔히 초등학교 때 리코더라고 안 부르고 필이라고도 불렀던 그 악기, 우리가 그냥 다 막으면 도 이렇게 소리가 났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 기억에도 걔가 풀면 도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악기가 의외로 저희한테는 도가 가온도였다고 많이 기억을 합니다. 예, 저도 처음에 이 노량진에 와갖고 도였는데, 내가 어렸을 때 불었던 악기가 도였는데 라고 생각을 해서, 아닌데 도였는데 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되게 헷갈렸었거든요. 그리고 몇 번이고 확인을 했고, 아, 오죽하면 제가 쿠팡에서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몇 년 전에 샀었거든요. 그리고 튜너를 갖다 놓고 실제로도 불어보기까지 했었어요. 그리고 걔네들 다 맞고 불었더니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C하고 주파수가 510 몇이었나 하는 그 주파수가 나왔거든요. 선생님들, 저희 부는 C 리코더요. 요겁니다. 제일 낮은 음이요. C5 맞아요. C5가 맞습니다. 저희가 쓰는 리코더, 소프라노 리코더고요. 제일 낮은 음 C5입니다. C5고요. 엘토 리코더의 가장 낮은 음이 F4가 맞습니다. 알토 리코더입니다. 이걸 머릿속에다가 정말 제대로 받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걸 확실하게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확실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테너 리코더, C 리코더, 베이스 리코더, F 리코더, 그 다음에 소프라니노, F 리코더, 클라인의 소프라니노, C 리코더,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선생님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과서가 그닥 친절하지 않은데 우리 교과서는 여기서부터가 시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과서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리코더의 운지법에서부터 시작을 해서요. 소프라노 리코더 높은 음자리표 위에 팔자를 적어서 다 막아서 나는 도음은 실제 음이 C5. 그러니까 우리가 가온도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한 옥타브 위에서 소리가 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모두 다 막았을 때 그 소리가 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반음 하면 밑에 있는 한 공을 반공 열었을 때 이렇게 되면 도샵이 될 거고, 한 공을 완전히 비운 레가 될 거고, 그리고 거기서 다시 두 개의 공 중에 하나를 열어서 소리를 내면 레샵이 될 거고, 그리고 미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선생님들께서 그냥 한 공을 그대로 비워서 파가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해서 파 배우시지 않았나요? 이렇게 소리 났다면 우리가 불었던 대부분의 우리가 필이라고 불었던 우리 쉽게 배웠던 개가 점원식이었기 때문이고요. 바로 그 식은 밑에 거를 막아서 소리를 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기억들을 더듬어 보시면 저희는 대부분 점원식을 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래 거를 막고 이렇게 하면 파샵이 나는 점원식 기억을 하실 겁니다. 솔, 솔샵 이렇게 했었는데요. 솔샵을 불었던 기억은 거의 없어서 솔샵을 불었던 기억 정도는 없어가지고요.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상태에서요, 선생님들 그대로 몇 도 아래로 내리면 5도 아래로 내리면 알토 리코더가 됩니다. 알토 리코더가 됩니다. 그래서 알토 리코더는요, F조 악기입니다. F조 악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음이 F음이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들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F조 악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 막았을 때 파음이 나는 악기입니다. 그런데요, F조 악기라고 해서 착각하셔야 되지 않아야 되는 건 적을 때 도를 적어서 파를 낸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 시름대로 적습니다. 시름대로 적는 거예요. 절대 도를 적고 그것을 5도 아래로 소리 낸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소리 나는 대로 적어 주셔야 합니다. 소리 나는 대로 적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F음에서 가장 낮은 소리가 나는 악기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선생님들께서 오케스트라에서 보시는 것 같은 이조 악기라는 뜻이 아니고요. 가장 낮은 의미의 F음에서 소리가 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들하고 저하고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바로 요겁니다. 이렇게 올라가시다 보면 소프라노 리코더 기준 미, 엘토 리코더 기준 라, A음 있는 부분에서 뒤에 있는 구멍을 우리가 요 구멍을 부르는 번호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 뒤에 구멍을 반막기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요 구멍을 요렇게 제가 잘 안 보이실 분들을 위해서 빨간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봐 드릴게요. 요렇게 표시하는 기호들이 적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무엇이라고 부르느냐는 거죠. 이게 이름이 뭘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프린트로 가시죠. 이것을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부릅니다. 서밍. 우리가 쓸 땐 서밍이라고 씁니다. 뭐 별 방법이 없죠. 이렇게 부릅니다. 이걸 영어를 그대로 읽는다면 서밍? 이렇게쯤 되겠네요. 서밍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얘가 엄지손가락이니까 엄지손가락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M하고 B가 동시에 소리 나기 어려우니까 B를 발음하지 않는 겁니다. 썸밍 한다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 썸밍이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요. 리코더는 왼손, 엄지, 검지, 장지, 약지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악기를 받쳐들고 오른손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리고 새끼손가락 이렇게 해서 잡을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0, 1, 2, 3, 4, 5, 6, 7이 각각 요렇게 잡히는 손가락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왼손으로 연주하게 되는, 왼손 엄지로 연주하게 되는 요 손가락 번호를 우리가 흔히 0번이라고 요렇게 표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숫자는 나중에 말씀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0번 구멍에 해당하는 뒷구멍을 어떻게 한다? 막는 거예요. 막는 건데 어떻게 막아야 될까요? 아까 선생님들께서 보시는 것처럼 반구멍처럼 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반구멍처럼 막을 때 어떻게 막아야 될까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구멍이 있을 때 반만 막는다. 그럼 반만 막으니까 구멍을 이렇게 있을 때 구멍을 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엄지손가락으로 반만 막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거 반만 막으면 소리가 절대 안 좋더라는 거죠. 절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그냥 왼손 엄지손가락으로 반만 막는다라고 막연하게 알고 계시면 안 되고요. 만약에 정말 답으로 쓰라고 하면 지금처럼 써주시면 좋은 답이 될 것 같습니다. 반을 막는다는 뜻인데 안쪽으로 약간 구부려서 되도록이면 작은 구멍을 만드는 것이 좋다라고 쓰시는 게 좋습니다. 썸밍은 말만 들으셨을 적엔 그냥 반만 막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실제로는 아주 작은 틈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좋은 소리가 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작은 틈을 낼 수 있으면 작은 틈을 낼 수 있을수록 더 좋은 소리가 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지금 프린트에 이게 내용이 없느냐 하면은요. 어제 프린트를 열심히 만들었다가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를 깨닫고 제가 없앴는데요. 교과서 15페이지 좀 보시죠. 교과서 15페이지 보시면 서밍이라고 해서요. 왼손 엄지손가락을 세워 손톱으로 아주 작은 틈을 만들어 연주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반구멍을 막는다. 가 아니에요. 반구멍 만들면 소리가 새고 별로 예쁜 소리가 나지 않아서요. 왼손 엄지손가락을 세워서 손톱으로 아주 작은 틈을 만들어서 연주한다가 정확하고 좋은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요렇게까지 이야기하면 됩니다. 지금 선생님들께서 보고 계시는 리코더 부분에서는 요 정도 이야기를 이 교과서하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를 하면 교과서 안에 들어있는 이야기를 대충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레가토라든가 포르타토라든가 이런 이야기 들은 것 같은데 라고 하시면 네, 맞습니다. 근데 이 교과서는 없어요. 그래서 스타카토, 레가토 이런 이야기는 혹시라도 고등학교, 중학교 교과서에서 다른 교과서에 나오면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되려 지금 쉬운 걸 남겼습니다. 제가 쉬운 걸 남겼고요. 오늘은 악기의 구조, 바로크 리코더, 점원 리코더, 그 다음에 썸밍에 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좀 해보았습니다. 자, 선생님들께서 지금 대충 말씀드려 놓은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과서로 가보겠습니다. 오카리나입니다. 오카리나는 이탈리아어로 작은 거위라는 뜻으로 흙을 빚어서 가마에 구워서 만든 악기이다. 음역과 크기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으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알토 오카리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선생님들께 제가 이제 이 알토 오카리나라고 이야기하는 오카리나 이야기를 하면서요. 얘는 작은 거위라는 뜻이고 흙을 빚어서 가마에 구워서 만든 악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얘 뭐 그냥 그 흙을 구워서 만든 악기라고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그냥 많이 보시는 악기들은 되게 그냥 플라스틱 같은 걸로도 많이 만들고 뭐 세라믹으로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구입을 해봤는데 음정이 너무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좀 왔다 갔다 하던 악기를 제가 아무리 불어봐도 저한테는 제 튜너 켜봤는데 C가 잘 안 맞아갖고요. 영 불안정한 소리를 갖고 있는 악기가 배달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다라고 하면서 에이 막 그러고서 보고 있었는데 자 교과서가 얘하고 리코더를 나란히 갖다 놨었거든요. 비슷하다면 비슷할 수도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악기 두 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오카리나는요. 오카리나는 10개의 손가락을 다 사용을 합니다. 보시면 왼손 오른손을 다 왼손 오른손을 다 손가락을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손 오른손을 다 막아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왼손 오른손의 엄지손가락들은 뒷면에 가서 하나씩 이렇게 잡히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오른손잡이가 많으니까 오른손잡이들이 많으니까 오른손에 검지하고 장지가 두 개의 구멍을 막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충 느낌이 오시죠? 그렇게 다 막으면 무슨 소리가 나느냐 하면 라가 납니다. 도부터 낮은 라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이렇게 다 막으면 라가 납니다. 마치 저 앞에 리코더가 다 막으면 도가 나고 거기서부터 밑에 두 구멍이 반 구멍을 사용을 하면 도샵, 그 다음에 도, 레샵 이렇게 나는 것처럼 여기서는 다 막으면 라가 나고 거기서 한 구멍씩 치우면서 시가 되고 도가 되고 요렇게 하면서 시작하는 것처럼 여기서는 라에서 한 구멍씩 비우면서 요 상태가 도가 됩니다. 요 상태가 도가 됩니다. 그리고 구멍을 하나씩 비우면서 도레미파솔라시 도레미파 정도가 불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여기서 라부터 한 음씩 해갖고 띄어서 빼는 것까지 보시는 거는 그닥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특히 한 옥타브 도레미파솔라시도를 만드는 거는 정말 간단합니다. 다 막았을 때 도, 거기서부터 한 음씩 빼면서 시, 도, 그러니까 라, 시, 도레미파솔라시도까지는 정말 간단하게 만들어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반대로 한 음씩 비우시면서 라에서 라샵, 시, 도, 도샵까지 만드는 것까지도 꽤나 쉽게 상상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만들어진다로 보시는 것까지는 큰 문제가 없으실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들께 오카리나는 아무래도 리코더보다는 훨씬 덜 좀 보급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여서요. 얘는 줄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오카리나까지야 라고 보이고요. 리코더는 그래도 좀 외우시는데 오카리나는 오카리나는 오음계 정도까지만 해보시면 어떨까? 오음계까지만 좀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일단은 좀 선생님들을 좀 과하게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가 조금 선생님들을 과하게 좀 몰아보는 것은 좀 그런 것도 있고요. 거기까지 한다더라. 거기까지 한다더라. 그런 것도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뭐 여기까지 해서 크게 손해날 건 없다. 왜냐면 이거는 머리 쥐어짜면 어떻게든 그래도 해볼 여지는 있는 곳이다. 쥐어짜면 해볼 여지는 있는 곳이어서 그런 대로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선생님도 오카리나를 그냥 C 메이저 스케일 정도 아니면 A 마이너의 가락 단계까지 포함해서 볼 수 있는, 가락 단계 아니다. 자연 단계까지 포함시켜서 볼 수 있는 정도 선은 어떠실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원리는 이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손가락에 힘을 빼고 이런 거를 열심히 들여다보고 계시지 마세요. 손가락에 힘주게 되는 연주는 세상에 없습니다. 어떤 연주가 손가락에 힘을 주고 팔뒤꿈치에다가 붙여가지고 뭐 하는 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갖고 되는 거는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읽고 있을 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내비두고 오케이 뭐 그렇게 해서 다 막으면 라가 안 되더라. 하나 비키면 뭐 이렇게 시가 된다더라. 뭐 하는 식으로 해서 그래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이든 웨슬라인서부터 슬슬 하나씩 부는 연습이 나오는데 곡은 엄청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봐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이나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세레나데. 하이든 작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이든의 현악사중주입니다. 원래 원곡이. 하이든의 현악사중주이고 현악사중주의 2악장에 이 멜로디가 들어가 있는데 이 멜로디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지면서 이 곡에 세레나데라는 부제가 붙게 됩니다. 끝. 밑에 설명 다 있어요. 사실은. 자, 그 다음에 My Heart Will Go On이라는 이 곡은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나오는 곡입니다. 그런 이야기 할 거 없고 쇼팽의 녹턴 하나만한 이야기죠. 그래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악곡들이 너무 쉬워가지고 그래서 별로 할 얘기가 없을 것 같고요. 알토 리코더와 오카리나로 연주하는 이 악곡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토 리코더는 말입니다. 실음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저높이로 그대로 만들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린 슬리브스는 나중에 저 곡으로 아주 유명한 뭔가를 해야 되는 악곡이 미래엔 교과서에 하나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과서 볼 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비두시고 히사이 시조라는 작곡가나 한번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히사이 시조는 영국의 아주 유명한 영화 음악가이고요. 아마 수없이 많이 보시게 될 건데 히사이 시조라는 영화 음악가가 임용 시험에 나올 일이 있을까 싶어서 하여튼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화 해리포터에 나오는 영화 음악가인데요. 미국의 존 윌리엄스, 일본의 아까 보신 히사이 시조, 그 다음에 뭐 엘리오 모리꼬네는 태생은 이태리인데 헐리우드 영화 음악가로 주로 활동을 했죠. 그러면 존 윌리엄스하고 엘리오 모리꼬네 정도의 두 사람은 그냥 왔다 갔다 그러니까 뭐
그 아카데미상의 영화음악상 이야기를 할 때 두 사람은 그냥 이런 정도 디폴트 값인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뭐랄까 후보에 오르는 거는. 그래서 그 누가 타도 그냥 뭐 본전 뭐 이런 정도. 나중에는 약간 존 윌리엄스하고 엘리오 모리코네는 그냥 후보에다 넣어놓고 다른 사람이 타면 뭐 막 박수 쳐줄 일이고, 이 두 사람은 그냥 상 타면 그냥 둘 중에 하나가 타는 거고 뭐 이런 정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여기다가 한스 짐머를 갖다 얹으면 그냥 영화음악관 끝입니다. 한스 짐머, 존 윌리엄스, 엘리오 모리코네, 히사이 시조, 이거 네 사람은 교과서에 그냥 깔려 있습니다. 됐죠? 한스 짐머, 존 윌리엄스, 엘리오 모리코네, 히사이 시조, 이렇게 네 사람 정도가 교과서에 엄청 많이 있거든요. 예, 할 얘기 다 했습니다. 그럼 예, 그러니까 끝 이러면 되겠고요. 바흐의 미뉴엣 뭐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고요. 자, 뭐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 교재에 실려 있는 건데요. 선생님들 이게 무슨 표시냐라고 가끔씩 물으실 텐데, 요거 딴 거 아닙니다. 악기로 연주하면 악보에 적은 것보다 옥타브 위에 소리가 나고, 근데 저 괄호 8은 뭐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노래를 한다면 절대로 저 높이가 안 나오잖아요. 노래를 하면 그냥 저 높이로 부른다라는 뜻입니다. 노래를 한다면 저 높이로 부를 거고, 그러니까 오카리나로 연주를 한다면 그냥 적의 시름 높이가 되는 거고, 소프라노 리코더로 한다면 한 옥타브 위일 거고. 그래서 두 개의 성부가 있을 때 한쪽은 옥타브 위, 한쪽은 적의 원 높이 뭐 이렇게 됐을 때 저 표시를 합니다. 지금 오카리나하고 이렇게 돼서 썼는데요. 보통 때 요 표시가 나올 때는 여기 만약에 가사가 적혀 있다 이렇게 되면 노래는 원음으로, 그 다음에 악기는 옥타브 위로 이렇게 됐을 때 많이 쓰는 표시였습니다. 주로 초등학교 교과서에 많이 쓰던 표기였는데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따라왔네요. 자, 그 다음에 피아노가 등장을 했습니다. 피아노는 업라이트 피아노하고 그랜드 피아노, 뭐 전자 피아노 등등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피아노가 왔는데 뭐 그냥 읽으셔서 처음 보는 이야기가 있을까 싶습니다. 똑같습니다. 근육을 이완시킨다, 뭐 허리를 곧게 편다, 뭐 이런 거 언제나 보는 이야기고, 손가락 번호, 도찾기 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할 얘기 아니고, 우나코르다 페달, 소스트노트 페달, 댐퍼 페달 가지고 할 얘기 없고, 새로운 이야기가 진짜 없잖아요. 그래서 할 얘기 별로 없습니다. 이루마의 키스 더 레인이 우리 임용시험에 나올 이야기가 있을까 싶고요. 그냥 뉴에이지나 한번 좀 읽어봐 보시죠. 뉴에이지는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반에 등장했던 음악 장르와 문학적 운동을 가르치는 용어고, 편안하고 명상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서 기타 등등등의 목적으로 사용이 되었다라고 해서 그냥 지나가듯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뉴에이지를 시험 문제에 내지는 않지 않을까요? 예, 이걸 물론 뭐 분명한 문화적인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선입견 없이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고, 종교적인 의미를 담아서 별로 탐탁치 않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굳이 시험에 내야 할 만큼 좋은 거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그래서 별로 그럴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히사이 시조의 음악을 하나 교과서에 실어놨는데요. 네. 별로. 네. 선생님들께서 그냥 즐거우시다면 한번 뭐 음악을 유튜브 같은 데서 틀어놓고 한번 들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곡을 가지고 글쎄요. 나중에 뭐 모의고사 같은데 화성이나 이런 걸 가지고 선생님들하고 한번 뭐 문제를 내거나 뭐 이런 걸 가지고 한번 본다면 모를까? 글쎄요. 지금 얘를 가지고 특별히 말씀을 드려야 될 거는 저는 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말씀드릴 거 없을 것 같고, 영화 말할 수 없는 비밀에 나오는 상륜 어쩌고 저쩌고 하는 뭐 악곡이 하나 또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요것도 잠깐 좀 소개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칼림바가 나왔습니다. 칼림바가 나왔는데요. 칼림바가 앞에 저기
천재 교과서, 저희가 첫 번째 다루었던 천재 교과서 때서부터 칼림바는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교과서 나왔을 때 너무 해야 될 게 많아갖고 칼림바를 그냥 슬쩍 좀 스킵을 했었거든요. 오늘 칼림바 이야기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프린트 좀 한번 보시죠. 우리 책에 얼핏 나온 이야기인데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 책이 그리 친절한 책은 아니다 보니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른 교과서들에도 얼핏 나와 있는 이야기여서 그 얘기 좀 할게요. 칼림바가 딱 생긴 거 봐갖고 느낌이 잘 안 오죠. 칼림바는 우리가 봤을 때 되게 영롱하게 생겼거든요. 뭐 소리도 그렇고. 근데 이 악기가 아프리카 악기예요. 아프리카에서 온 악기입니다. 그래서 어디가 도대체 아프리카적이냐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악기는 한 3,00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악기이고, 그러면 아프리카에선 이걸 처음에 어떻게 만들었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 나무 같은 데다 묶어서 사용을 했는데 다 지금은 금속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얇은 나무줄기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니면 그때도 금속을 사용하기도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악기가 이름이 여러 개였대요. 은비라, 산자, 마테페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던 악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악기가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리게 된 것은 휴 트레이시라는 사람이 알리게 되었고, 이 사람은 이 아프리카의 여러 군데 알려졌던 악기 중에 은비라라고 부르는 악기 계열의 악기를 사용을 해서 그 칼림바라고 이름을 알리면서 전 세계적으로 알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되고 있는 칼림바가 그 몸체가 있고, 이따가 악기 보시면 알겠지만 사운드홀이나 바디, 그리고 그 울림통의 위치가 여러 군데, 그러니까 아래쪽에 있는 것도 있고 그냥 악기 가운데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칼림바의 종류라든가 생긴 모양은 여러 가지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만들어지는 모양새다 아니면 재료들도 뭐 제작사들마다 좀 다른데요. 또 뭐 보급형으로 싸구려로 만드는 거는 합판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런데 대개는 하나의 나무로 단단하게 만들어진 솔리드하다고 그러죠. 하나의 그 나무로 만들어진, 그 솔리드로 만든 나무로 만든 것이 가장 소리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게 칼림바인데, 칼림바는 제일 흔한 게 지금 교과서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 17개의 키를 가진 칼림바가 가장 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C키로 되어 있는 칼림바가 가장 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저희 왜 음악 교육론에서 슈베라는 사람의 그 시스템 이야기를 하잖아요. 코다이 이야기할 때 슈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슈베가 만들어낸 숫자 기보 시스템이 있는데 그 슈베 시스템을 가져와서 사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칼림바에 사용하고 있는 이 숫자 기보가 슈베로부터 기록되어 이렇게 기원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고 있는 게 17키 그리고 C키로 되어 있는 그 슈베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선생님들, 저희는 교과서에 오선 악보를 볼 수 있는 것 때문에 주로 그 높이는 요대로 쓰고요. 길이는 그닥 기보를 안 하는데, 만약에 이 칼림바를 가르치는 대상이 노인학교 같은 곳이라면 길이도 슈베 시스템을 사용을 해서, 뭐 이를테면 뭐 1 이렇게 한 다음에 4박자다라고 하면 따 이런 식으로 그린다든가, 뭐 2박자다라고 하면은 1 이런 다음에 이렇게 그린다든가 하는 식으로 해서 길이도 쓸 수 있다고 해요. 이것도 슈베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냥 뭐 거기까지는 갈 거 아니겠고, 그래서 저희가 요것만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교과서에서도 그대로 적혀 있으니까 슈베 시스템을 주로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교과서에 아프리카에서 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랑 악기를 양손 엄지손가락으로 해서 금속판을 튕겨서 소리를 낸다 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봐주시면 됩니다. 자, 키, 너트, 진동바,
바와 바디, 새들, 너트 실린더, 뭐 사운드 홀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17키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악기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설마 칼림바를 처음 보시는 분이 계시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는 무조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칼림바는요, 선생님들, 그냥 칼림바를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칼림바를 뭐 플라스틱으로 만들거나 하는 경우서부터 시작을 해갖고요. 칼림바와 관련되어서 이렇게 네, 정말 많은 동영상들이 나와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칼림바 고르는 방법부터 시작을 해갖고 많은 동영상들이 지금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연주하는 것도 많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잠깐씩만 그냥 이렇게 확인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양손으로 잡고 연주하는 게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하시면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되고 그러면 보시면서 또 걱정들이 많으시죠. 조율도 되느냐? 네, 조율도 됩니다. 근데 되게 조율을 할 때 막 반음계를 하거나 그렇게는 안 하고요. 이를테면 뭐 G 메이저 스케일을 연주를 해야 된다거나 하게 됐을 때 지금 보시면 음이 낮거나 높을 때 연주를 하면서 이렇게 망치 같은 걸로 살살 똥똥 두드려 갖고 음을 조율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 만약에 G 메이저다라고 하면 파샵이 계속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파샵을 필요로 하게 되면 음이 낮을 때라고 되어 있잖아요. 음이 낮을 때 스틸 건반을 아래에서 위로 치면 음이 높아진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음이 낮을 때처럼 파를 파샵으로 올려야 되는 거니까 아래에서 위로 쳐갖고 지금 파를 파샵으로 올려놓고 그러면 지금 스케일에서 파가 파샵으로 올라가 있으니까 G 메이저를 연주하기에 아주 좋아지겠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연주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반응계적인 걸 연주하는 거는 힘들다 하더라도 이렇게 만들어서 연주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만들어서 칼림바를 연주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곰쇠바리부터 시작을 해갖고 칼림바로 코드를 연주를 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과서가 요거 연주하는 방법을 소개하거나 하는 걸로 26페이지까지 가고 있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요렇게 갑니다. 그리고 기타로 넘어가죠. 기타로 넘어가서 선생님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타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기타도 우리 책이 조금 불친절합니다. 그래서 기타 요 정도 소개를 한 다음에 바로 휙휙 넘어가고 있는데 선생님들 보시기에 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수업 기준으로는 기타가 오늘 첫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타에 대해서 아시는 게 어느 정도인지도 잘 모르겠고 하여 오늘 기타에 관한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입니다. 먼저 기타가 몇 줄인지는 아십니까? 기타는 6줄로 되어 있는 악기입니다. 기타는요, 크게 6줄로 되어 있고 줄감개와 지판과 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6줄 악기입니다. 선생님들 뭐 줄감개가 있고 지판이 있고 현이 잡혀 있는 건 너트라고 부르고 하는 건 보통의 우리가 그 서양 악기에서 부르는 이름들을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그거야 뭐 많이 보는 거고 교과서에서 보시는 거랑 똑같으니까 우리가 그거 이야기는 뭐 별로 새로울 게 없어 보여요. 근데 적어도 임용 보는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용어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fret이라는 용어입니다. 이 fret이라는 용어는 교과서에도 있고 지금 프린트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여기 짚는 이런 선들을 말하죠. fret.
뭐 아주 악기에 익숙해진다면 뭐 이것이 크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포지션을 잡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니까 프레시라고 하는 표시들이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울린 구멍이라고 해서 사운드 홀이라고 하는 것이 동그랗게 있고요. 그 다음에 픽가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교과서에는 픽가드가 있는데도 표시가 안 돼 있는데요. 이 픽가드는 이렇게 돌아가는 요 부분입니다. 이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기는 하는데요. 대개의 경우 어, 포크 기타라고 부르는, 우리가 흔히 통기타라고도 많이 부르는 이 포크 기타에는 이 픽가드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픽가드는 피크, 통기타는 되게 피크라고 해서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들고 치는 피크로 되게 연주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걸 강하게 하다 보면 악기를 상하게 할 위험이 있어서 많이 악기 보호할 겸 해서 붙여놓게 되는데요. 픽가드 없는 포크 기타도 많습니다. 그래서 꼭 붙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픽가드가 좀 있습니다. 브릿지, 스트링핀, 바인딩, 스트랩핀 뭐 이렇게 있는데 뭐 이건 그렇게까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좀 와보겠습니다. 악기의 종류가 지금 교과서에도 있잖아요. 클래식 기타라고 되어 있는데요. 클래식 기타는 여기 지판이라고 부르는 손가락 짚는 판이 좀 넓은 편입니다. 근데 그게 넓다 좁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클래식 기타는 나일론 줄을 쓰게 됩니다. 나일론 줄을 쓰게 되고요. 물론 스틸 줄을 쓸 수도 있다고 하는데 아니, 대부분은 나일론 줄을 씁니다. 클래식 곡을 주로 연주하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대개는 손가락으로 손톱으로 많이 연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클래식 기타 연주하는 사람들 보면 약간 정말 저희들끼리 우스갯소리로 마귀할멈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워낙 그 센 줄을 연주를 하다 보니까 손 예쁘기가 되게 힘들죠. 손가락도 많이 지문 없어질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고 많이 좀 두꺼워진 손톱에, 그래서 손톱으로 많이 연주를 합니다. 선생님들 그 아시는 무슨 스페인 악곡들 뭐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 막 이런 거 연주하는 그 기타 연주자들이 주로 이 클래식 기타를 연주를 하게 됩니다. 저희들끼리는 꼭 이게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머리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기도 하고, 그리고 넓은 지판을 사용을 하고 이렇게 됐을 때 클래식 기타구나 이렇게 하면서 많이 알아보게 됩니다. 뭐 몇 가지 그 기준들이 좀 있는데요. 일단 지판 넓은 거, 그리고 손톱으로 되게 연주를 하니까 악기 주로 픽가드가 막 없죠. 예, 없을 수밖에 없고 뭐 이렇게 되면 저거 클래식 기타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포크 기타는요, 통기타라고 많이 부르는 악기이지요. 당연히 스틸이나 구리로 된 구리나 스틸이나 우리가 봤을 때는 쇠줄을 사용을 한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아무래도 움직임이 좀 빠르고 이러다 보니까 좁습니다. 그래서 지판이 좀 좁은 형태로 되어 있고요. 요거 손으로 뜯어서 연주해도 상관없거든요. 손으로 뜯어서 연주도 하는데 주로 피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크는 되게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 피크, 교과서에 지금 나오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삼각형 모양의 피크를 사용을 하지요. 이렇게 생긴 물방울 모양이라고 하는 건 별로 못 보고 대부분 저렇게 삼각형 모양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피크는 피크를 따로 만들어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 만들기도 많이 만들죠. 이게 이제는 환갑이 넘으신 저희 외삼촌께서 어렸을 때 저랑 외삼촌이랑 같이, 이제 외삼촌이 저희 집에서 같이 사셨는데 전 지금도 저희 외삼촌을 잊어먹지를 못합니다. 저희 외삼촌이야말로 그 영화 써니 같은 데 나오는 그 외삼촌인데 써니에는 여자 주인공들이 주로 나왔지만 딱 거기 나오기에 어울릴 법한 삼촌이셨는데 맨날 피클을 잊어먹고 온 집안에 피클을 찾으러 다니시다가 피클가 없으면 이제 화토장을 오려가지고 피클을 만드셔서 삐꾸가 없어졌다고 맨날 그러시면서 저걸 만들어서 기타를 댕댕 치시는 그런 분이셨거든요. 그래갖고 볼 때마다 그런 그 드라마 같은 그 나와가지고 통기타 치는 사람만 보면서 외삼촌이 생각이 나듯. 그래서
저걸 픽이라고 부른다는 것도 꽤나 나이를 먹고 알았어요. 왜냐면 삐꾸 그래가지고 예, 저런 거를 예,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느 교과서인지 학습 활동에 포인트 카드 및 신용카드를 올려서 피크를 만들어 보자라는 활동이 있어갖고 혼자 한참을 웃었는데 예, 그런 거 가지고 만들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걸 피크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피크를 만들기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렉 기타는 그러니까 기타 스틸줄을 사용을 하는 그리고 전기선을 꽂아서 쓰는 악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피크를 주로 사용을 하고요. 어차피 전기로 증폭을 하기 때문에 이 악기는 저렇게 그 통기타처럼 울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악기는 그냥 이 악기 몸통이 솔리드한 딱딱한 그 공명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딱딱한 몸통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라고 되어 있고요. 일렉 베이스 악기입니다. 베이스 기타라고 되어 있는데 일렉 베이스고요. 줄은 대개는 4줄 씁니다. 그래서 4줄 악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줄이 어쩌다 나타났는데 5줄 악기를 거의 보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4줄짜리 악기를 주로 보시게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선생님들하고 저하고 해야 될 게 되게 많거든요. 기타 이야기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 어떤 교과서가 나와도 저랑 하셔야 될 일이 요거예요. 자, 기타는 이렇게 되어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할 얘기는 기타의 이 타브를 읽을 줄 아셔야 되거든요. 개방현을 먼저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기타의 개방현을 읽기 위해서 먼저 하셔야 될 것은 기타는 기타를 들고 앉은 그림부터 하나 잡고 자, 이 학생이 지금 기타를 들고 앉았잖아요. 이렇게 기타를 들고 앉았으면 이 학생이 지금 들고 앉은 악기는 좀 기타의 지판이 되게 넓어 보여서 약간 클래식 기타처럼 보이는데 뭐 클래식이건 뭐든 간에 이게 6번 줄이고 이게 1번 줄이에요. 자, 내가 이렇게 기타를 들고 앉았으면 내 턱 밑 쪽으로 오는 게 6번 줄이고 내 다리 쪽에 있는 게 1번 줄입니다. 예. 그리고 내 턱 밑 쪽에 있는 가장 가까운 줄이 제일 낮은 음이 나요. 제일 낮은 음이 나요. 자, 그리고 외우세요. 미, 라, 레, 솔, 시, 미 하면서 올라갑니다. 미, 라, 레, 솔, 시, 미 하면서 올라가요. 6번 줄이 제일 낮은 음이 납니다. 미, 라, 레, 솔, 시, 미 하면서 납니다. 솔하고 시만 3도 간격이고요. 갈수록 4도씩 높아집니다. 미, 라, 레, 솔, 시, 미 이거 한 번에 외워주셔야 됩니다. 절대로 흔들지 말고 단 한 번에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들고 나서 따다다다다단 하면서 올라간다고 외우셔야 돼요. 미라레 수심이 하면서 올라가고 654321이에요. 654321로 미라레 수심이 하면서 외우셔야 됩니다. 이게 기타 한 번에 가셔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미라레 수심이 하면서 다다다다다단 하면서 한 번에. 자, 그래서 날라리 삼촌 덕분에 어려서 이걸 외워가지고 저는 괜찮은데요. 어렸을 때 그냥 한번 이렇게 드드드드 한 게 지금도 굉장히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서 한 번도 이걸 가지고 헷갈려 보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미, 라, 레, 솔, 시, 미 이렇게 해갖고 요걸 한번 기억하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너무너무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65431 이렇게 해갖고 외우고 계시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타브압보는 그렇게 외우신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 올려서 미, 라, 레, 솔, 시, 미 이 상태에서 자, 요렇게 보시는 겁니다. 미, 라, 레, 솔, 시, 미 된 상태에서요. 프렛 하나당 한 칸에 반음씩 요렇게 되시면 되고 이렇게 되면 되고 나는 절대로 코드를 외우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정말 기타를 칠 줄 알거나
아니면 아이들 앞에서 기타를 치거나 아니면 방과후 학교 선생님을 하거나 난 기타가 너무 좋아 가르치겠다 라고 하시겠다는 게 아닌 이상 시험만을 보시기 위한 용도라면 미라레 솔심이 그대로 들어 올리고 한 칸은 반음씩이야. 한 칸은 반음씩이야 라고 하는 거라면 이건 정말 다 이해하는데 얼마 걸린다? 10분이면 끝날 일이다 라는 일입니다. 기타 배우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기타 배우기가 쉽지 않은 게 일단 줄이 6개씩이나 되고 한참 들여다보고 있으면 약간 뭐랄까 어질어질하기도 하고요. 해봤는데 굉장히 손가락도 많이 아프고요. 예, 그리고 약간 나중에 F 코드 같은 거 하면 약간 손이 비틀리는 느낌도 오고요. 예, 그래서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다른 악기도 쉽게 때려쳤지만 기타는 거의 초고속으로 때려친 악기 중에 하나인데 이건 정말 2번인가 하고 때려쳐갖고 초고속으로 때려쳤기 때문에 얘는 네, 별로 이 소리가 저한테는 매력적이질 않아서 빨리 그만뒀습니다. 근데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기타를 작은 오케스트라라고도 하고 좋아하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예, 그 인기 있는 악기이고 하기는 한데 뭐 선생님들께서는 어떤 결정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원리만 따지는 거는 아주 간단한 악기입니다. 그래서 코드를 잡거나 하는 정도는 그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선생님들 원리는 파지가 되셨죠? 원리가 파지가 되셨으면 그 다음에는 뭘 하셔야 되느냐면 아마 오늘부터 이제 조금 기타의 원리를 터득하시게 되면 저 확인 안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뭘 확인 안 했냐면 이 교과서가 맞나 안 맞나 확인을 안 했습니다. 교과서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더라고요. 진짜 많이 틀립니다. 교과서의 코드들이. 그래서 확인 안 했는데요. 그냥 보면서 확인하시죠. 되게 죄송하고 그런데 어느 교과서라 할 거 없이요. 코드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에이 모르겠다. 그냥 편견을 갖지 말고 한번 가보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선 그냥 천천히 저랑 한 개씩 보시자고요. 이게 C코드라네 라고 하시면 여기다가 겸손하게 적으면 됩니다. 미, 라, 레, 솔, 시, 미 이렇게 적으신 다음에요. 이건 무슨 표시지? 그러면 치지 말라 라는 표시입니다. 치지 말라고? 라고 하면 아예 손을 대지 말래 라는 뜻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건 무슨 표시지? 라고 하면 개방현으로 치래 라는 뜻이에요. 느낌이 다른 거 아시겠죠? 예, 이건 치지 말래 라는 뜻입니다. 왜 치지 말라고 굳이 쳐도 별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치지 말래 라고 하니까 그냥 치지 마시고요. 얘는 개방현으로 치래 라고 하니까 치래. 그러면 얘는 요건 치라는 거고 솔도 그냥 치라니까 그냥 치면 되고 그 다음에 라면 여기 라예요. 그럼 라, 그 다음에 요건 라샵이고요. 시, 그 다음에 도가 됩니다. 여기가 도구나.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가 레선이거든요. 밑에서 세 번째요. 4번 줄. 레선이면 레샵, 그 다음에 미가 되겠죠? 그럼 미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미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선은 개방현이니까 끝났고 그 다음에 여기요. 2번 줄. 2번 줄은 시선인데 첫 번째 포지션. 이걸 포지션이라고 그러죠. 그럼 도래요. 그럼 도 이렇게 하면 됩니다. 도미 솔 도미 이렇게 되네요. 이런 식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아니 내가 무슨 기타를 배울 것도 아니고 C 코드를 외운다? 아니요. 그러실 일이 없을 거라고요. C 코드를 외우고 그러실 일이 없을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잡으면 C 코드 요렇게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안 짚는 선, 개방현, 표기, 그리고 짚어서 코드 잡는 거 보실 줄 알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 요거 하실 줄 아셔야 돼요.
요거 하실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건 뭐냐면은요. 3, 4, 5라고 잡혀 있잖아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여기다가 third라고 잡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3 fret 이렇게 잡혀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표시겠어요? 여기 너무 길게 이렇게 1번, 2번을 그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지 않고 3이라고 딱 적어줘 버린 거예요. 이제 3부터 잡아라. 3부터 잡아라. 라고 적어준 거라고 보시면 돼요. 3, 4, 5가 있거든. 선생님들께서 가상이든 알아서든 그려놓고 시작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다시 그냥 한번 미련하게 그려볼까요? 처음이니까요. 미라레, 솔, 시미 이렇게 적어놓고요. 아, 여기가 C 마이너 코드래.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제일 낮은 선부터 가볼까요? 미고, 파고, 파샵이고 여긴 솔이겠네. 이렇게 하면 솔. 그 다음에 라샵이고 시고 도겠네. 이런 식으로요. 레고 레샵이고 미고 파고 파샵이고 솔이고 요건 솔이겠고요. 그 다음에 솔, 솔샵, 라, 라샵, 시, 도 요렇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시, 도, 도샵, 레, 레샵. 자, 여긴데요, 선생님들. 여기가 레샵이 지금 나오거든요. 레샵은 뭘로 바꿔도 되나요? 미플랫. 요렇게 되겠죠. 자, 지금 여기까지 해봤는데 미샵, 미플랫, 도, 솔, 도, 솔, 도, 미플랫, 솔. C 마이너 코드가 잡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 파, 파샵, 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갖고 잡으면 도, 미, 플랫, 솔 코드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세 번째 플랫부터 시작하고 있는 C 마이너 코드 잡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코드 이야기를 했고 자, 그 다음에 요 얘기 좀 한번 하겠습니다. 가끔 선생님들 보실 때 말입니다. 이렇게 점을 꽁꽁꽁꽁 찍어서 적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가끔 손가락이 그려져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몇 번째 손가락이 이렇게 손가락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다거나 하는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아마 특이한 기호를 보시게 될 텐데요. 이런 식의 손가락 기호가 있는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이게 F코드 같은 데서 아주 잘 나타나요. F코드 같은 데서. 왜냐하면 선생님들 지금 보시면 기타는요. 미라레 솔시미 이렇게 돼 있어요. 미라레 솔시미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번 선하고 6번 선이 미로 잡혀 있고요. 1번 선하고 6번 선이 미로 잡혀 있고 그 다음에 사이에는 C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F코드 같은 경우에는 F코드는 F 마이너 코드도 마찬가지인데요. 파라도가 필요하잖아요. 파라플랫도도 필요하고 그렇게 되면 1번 선, 6번 선 뭐 이런데 아니면 C가 있으니까 5번 선 뭐 이런 데들을 도나 F로 잡아주면은 한꺼번에 해결될 애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예 첫 번째 프렛을 이 집게손가락으로 딱 한꺼번에 눌러 놓으면 되게 좋겠죠. 지금같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된 경우에 사람이 왼손가락이 몇 개나 된다고 여기를 다 이렇게 한꺼번에 잡을 수도 없고 얘를 어떻게 한꺼번에 잡겠어요? 얘를 손가락 하나하나로 잡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손 하나로 그냥 집게손가락 하나로 전체를 다 이렇게 꽉 누르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잡으라고 표기들을 이렇게 손가락 하나로 이렇게 잡는 표기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표기들도 가끔씩 보시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표기지? 라고 하시지 말고 손가락 하나로 잡는 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표기가 가끔 등장하는 것도 보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기타 표기하는 것도 보시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기타 표기 한번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요. 양손에 대한 기보를 한번 보실 수가 있는데, 양손 기보. 자, 그러면 기타는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왼손으로는 이렇게 넥을 감싸고 현을 잡고 있을 거고요. 오른손으로는 뜯을 거 아닙니까? 오른손으로 뜯을 텐데, 피크를 쓰면은 한꺼번에 현을 이렇게 잡을 테니까 그냥 치면 될 거여서 그건 별로 상관이 없을 텐데요. 왼손은 잡고 오른손으로 만약에 줄을 뜯어서 연주를 하게 된다면, 오른손으로 줄을 뜯어서 연주를 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피크를 사용하지 않고 오른손으로 뜯어서 연주를 하는 클래식 기타를 연주를 하거나, 아니면 아까 포크 기타에서도 손가락으로 뜯어서 연주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연주를 하게 된다면 얘들을 어떻게 기보를 할까 하는 걸 한번 찾아볼 거예요. 자, 교과서 표기와 조금 다른 표기가 사용이 되고 있어서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먼저 프린트부터 잠깐 봐주시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프린트에서는 왼손은 엄지손가락은 오늘 썸밍부터 시작해서 얘 많이 보시네요. T 이렇게 쓰고 왼손에 1, 2, 3, 4를 사용을 합니다. 현악기에서는 피아노하고 달리 여기서부터 1, 2, 3, 4를 쓰는 악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피아노 1, 2, 3, 4, 5를 보다가 현악기로 넘어와서 1, 2, 3, 4 저 기호 쓰는 경우들 많아서 헷갈리는 경우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손은 요거 많이 씁니다. 요렇게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요. 요거 왜 이렇게 쓰느냐 하면 엄지손가락을 뿔가르, 두 번째 손가락을 인디세, 세 번째 손가락을 메디오, 네 번째 손가락을 아놀라, 그 다음에 약지는 원래는 잘 쓰지 않아요. 원래는 잘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새끼손가락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만약에 써야 한다면 요렇게 쓰는데 지금 선생님들께서 요거 딱 보시면서 느낌이 오시겠지만 불가르, 인디세, 메디오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말이지 하면 스페인어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말이 사용이 되지? 라고 하면 기타의 종주국은 원래 스페인이거든요. 기타의 종주국은 원래 스페인이어서 스페인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들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호들이 주로 사용이 된 나라들이 스페인 용어들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데요. 그리하여 많은 교과서들이 혹시 쓰고 있다면 이 기호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을 거고요. 근데 교과서에서 요거 사용한 거는 좀 잊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 별로 사용하지 않는데 요게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 교과서는 영어를 썼습니다. 영어를 써서 그냥 T, 썸을 쓰고 있고 인디세 대신에 인덱스, 미들, 링, 스몰로 해서 영어 표현을 사용을 하는 걸로 썼습니다. 문제 내시는 선생님께서 한 교과서만 보고 문제를 내시지는 않을 것이고 기타의 오른손 왼손 기호와 이 손가락을 부르는 이름이 영어식이냐 스페인식이냐 이렇게 내시지는 않을 테니까 선생님들 이거 가지고 뾰족해지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러지 맙시다. 그래서 스페인식이 맞냐 영어식이 맞느냐를 가지고 왈가왈부 하는 건 진짜 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부르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라고 확인만 좀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피크를 사용해서 연주를 하지 않는다면 오른손과 왼손을 가지고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기호를 사용을 할 수도 있다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타를 사용하는 주법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를 사용할 때 만약에 클래식 기타를 사용을 한다면 클래식 기타는 계속해서 손가락을 사용을 해서 연주를 하게 될 거고요. 근데 포크 기타나 일렉 기타 같은 거를 사용을 하게 된다면은
아르페지오를 연주를 할 수 있어요. 아르페지오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연주하는 걸 아르페지오로 연주한다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아르페지오 연주하는 것을 한번 악보를 한번 봐주시면 됩니다. 아르페지오란 분산화음을 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르페지오를 픽으로 연주를 한다? 선생님들께서 픽으로 아르페지오를 연주한다고 생각하시면 그게 더 어렵겠죠. 아르페지오는 우리가 손가락이 이만큼이나 있는데 차라리 예, 손가락으로 연주하는 게 훨씬 더 편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아르페지오는 손가락으로 연주를 하는 게 훨씬 더 편하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연주를 하게 될 때는 아르페지오를 연주를 하게 될 때 이런 연주 주법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알-아이레와 아포얀도라는 주법입니다. 알-아이레는요, 선생님들께서 아이레라고 하는 말이 뒤에 보시면 에어 하고 되게 닮았잖아요. 그래서 알-아이레는 손가락으로 줄을 퉁기고 나서 그 손가락이 다음 줄에 닿지 않고 그 위를 통과하여 공간이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퉁기고 나서 줄에 닿지 않고 옆에 줄에 닿지 않고 그 옆으로 공간이 생기도록 한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스치듯이 연주를 하는 좀 더 공간을 띄워가면서 연주를 하는 주법입니다. 아프얀도는 줄을 퉁기고 나서 운동 방향에 따라 그 손가락을 그 다음 인접한 줄에 닿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딱딱 붙여가면서 연주를 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강하고 명확한 소리를 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포얀도입니다. 선생님들, 저희 책이 저희가 스캔하는 부분에서 약간 좀 흐리게 돼서 그렇지 아포얀도 맞고요. 위에가 아포얀도라고 돼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운동 방향에 따라 손가락이 그 다음 인접한 줄에 닿는다라고 말하는데 별거 아니겠죠. 딱딱 붙여서 연주를 하는 것이어서 강하고 명확한 소리가 나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아르페지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르페지오는 좀 더 가볍게 소리를 울리도록 나는 것이어서 아이레가 더 어울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 패턴을 알아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선생님들 지금 여기서 보시는 거는 엄지손가락으로 먼저 연주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손가락으로 연주를 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지금 2, 3, 4, 3, 2라고 적어드리는 거는 오른손 손가락 기준이고요. 얘를 쓰게 되면 헷갈리잖아요. 왜? 왼손하고 손가락 번호가 겹칠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 번호가 헷갈리지 않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손가락, 오른손 손가락을 IM, R, M, I 이런 식으로 적어 놓은 것을 좀 보실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호 사용한 것을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선생님들께서 먼저 요거 그려 놓은 것을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확인한 것을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고 계시는 요 형태를 기본 패턴을 알아보자 라고 되어 있는 부분부터는 잠깐 좀 쉬고 나서 연결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